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두보의 달밤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달밤이라고 하는 시는 부주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 부주라고 하는 공간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두보가 장안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 중에 안록산이라고 그러죠. 안록산에 난이 일어나서 그쪽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작품이에요. 가족들에게 가고 싶지만은 자기가 포로의 신분으로 억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럼 당연히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한문으로 이루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8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를요. 5원, 한 줄에 5글자씩 그래서 5원으로 이루어진 율시라 그래요. 자, 한시는 율시도 있고 절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율시나 절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율시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즉 짝수행에 이렇게 간으로 끝나고 안, 한, 간. 자, 이렇게 끝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끝에 음운을 맞춰주는 거. 아, 니은 이렇게 맞춰주는 게 율시의 특징입니다. 자, 이 율시는요. 두 줄씩 묶을 수가 있어요. 두 줄씩 묶어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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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이렇게 묶어서 맨 처음에 내용을 우리가 수련이라 그래요. 수련. 1년, 2년 하는 것처럼 수련. 두 번째를 함년, 세 번째를 경련, 네 번째를 미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시의 내용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이 밤. 자,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지금 두보가 잡혀 있는 장안에서의 밤이에요. 자, 이 밤 부주. 아까 부주가 어떤 공간이라 했죠? 모두 가족들이랑 원래 있었던 공간이죠. 그래서 가족이 있는 곳이죠. 비친 저 달을 아내 혼자 오두커니 보고 있구나. 자, 이 달이라고 하는 거 잘 볼게요. 자, 이 달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두보가 보고 있는 저 달을 지금 아내도 보고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두보, 즉 화자가 그리워하는 아내, 즉 대상을 모두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달을 보면서 이 화자는 아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 화자의 감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심화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문학 용어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객관적 상관물은 시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제 머리에 집어 넣어 놓을 거예요. 자, 객관적 상관물인 달. 아내 혼자 오두커니 보고 있겠구나. 아내 혼자 봐야 되는 이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이별의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별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두 줄에 하나씩 수, 함, 경, 미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련의 내용을 한번 가보니까 부주라는 공간에서 달을 바라볼 아내의 모습인데 이거는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상상에 해당되겠죠. 함년을 가봅시다. 가엾다, 철부지 어린 것들. 여기서 어린 것들은 이제 놓고 온 자식들. 장안에 갇혀 있는 있지? 장안에 아비 생각. 어미 마음 어찌 자기가 알겠느냐. 즉 엄마의 마음을,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린 아이들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어찌 알리. 자, 묻는 형식 보이나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형식을 써. 이때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해요. 아까 수련 배웠습니다. 함련에서는요, 자기의 아내, 즉 어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경련 한번 가보세요. 이제 세 번째 내용 경련. 한기로운 밤안개에 구름 같은 머리가 촉촉하고 뭔가 아름답죠. 사실 아내는 두보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밤에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구름 같은 머리가 촉촉하다, 뭔가 예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미화법이라고 얘기해요.
맑은 달빛에 옷 같은 팔이 싸늘하구나. 자, 이 팔은 아내의 팔이에요. 그런데 왜 팔이 싸늘할까 생각을 해볼까요? 두부가 상상을 합니다.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밤에 추운데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이렇게 팔이 싸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고운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보이죠. 마지막 년 가세요. 어느 제라고 하는 건 때예요. 어느 때나 나란히, 이 나란히는 누구랑 누구? 화자와 아내 둘을 나타내겠죠. 어느 때나 나란히 창에 기대어 두 얼굴 당연히 누구의 얼굴? 화자의 얼굴, 그리고 아내의 얼굴. 눈물 없이 달에 비춰볼까? 이 눈물은요, 현재 화자와 아내가 겪고 있는 슬픔의 상황이고요. 이 눈물 없이 달을 볼까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아내와 만나서 함께 바라보는 달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애 보면은 아내와 함께 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탄식이라고 써놨어요. 왜 탄식이라고 썼어요? 보고 싶은데 현재 만날 수가 없고 나중에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자의 상황은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자, 두보의 시 달밤 같이 배워보니까 어때요?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거 하나, 달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달이라고 하는 자연물은요, 화자와 그리고 화자가 그리워한 대상인 아내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아까 배웠지요. 그리고 화자의 외로움이나 안타까움의 감정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간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한시의 주제는 뭐였죠? 가족에 대한. 자, 주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시를 공부할 때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러한 형식적인 면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복 학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